20년간 돌봐온 조카가 내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67세의 이순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향했다. 조카 민수의 첫째 아들 현우가 다음 주면 7살이 된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로봇 장난감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 할머니가 또 뭔가 사줄게. 순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현우와 5살 민지는 그녀에게 있어 손자, 손녀나 다름없었다. 20년 전 남편 정호를 잃고 나서 조카 민수와 그의 아내 지영이 그녀의 전부였다. 백화점 8층 장난감 코너에서 한참을 헤매던 순희는 문득 목이 말라 카페에 들렀다.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는데 구석진 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고모님이 또 용돈 보내셨어. 이번엔 50만 원. 민수의 목소리였다. 순희는 깜짝 놀라 그 방향을 바라봤다. 정말 민수와 지영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순희를 보지 못한 채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매번 안부 전화 받고 생일 챙겨주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정말 지긋지긋해. 순희는 주문을 포기하고 그들 뒤쪽 빈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솔직히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유산도 받고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텐데. 순희의 손이 떨렸다.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친자식처럼 키운 민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맞아.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친구들은 시어머니나 고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잖아.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매주 안부 전화하는 것도 이제 진짜 힘들어. 할 얘기도 없는데 억지로 30분씩 통화해야 하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연기라도 잘해야지. 고모는 아직도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고 계시잖아. 그나마 돈은 많이 갖고 계셔서 다행이야. 지영이 웃었다.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을 거고 예금도 꽤 있으실 텐데 자식도 없으니까 결국 다 우리 몫이겠지? 유언장도 이미 써놓으셨대. 변호사가 확인해줬어.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모든 재산을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순희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할게. 고모님이 너무 오래 사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지영의 말에 두 사람이 낄낄 웃었다. 치매라도 걸리시면 재산 관리도 복잡해지고. 그러게. 건강하게 딱 75살 정도까지만 사셨으면 좋겠어. 민수가 농담처럼 말했다. 순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행히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백화점 문을 나서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 정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순희를 끌어안았던 20살의 민수. 고모, 이제 제가 고모 아들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순희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봤다. 민수의 대학 등록금,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자금, 지영의 카페 창업자금, 아이들 교육비. 계산해보니 지원한 돈만 해도 5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받아마땅한 것이었던 걸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걸까? 집에 도착해서 순희는 오랫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현우의 생일 선물은 사지 못했다. 아니, 사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다. 마치 2시간 전 카페에서 자신의 죽음을 바랐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응, 잘 지내고 있어. 순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다. 다음 주가 현우 생일인데 고모님이 시간 되시면 함께 케이크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할머니, 그 단어가 이제는 달갑지 않게 들렸다.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순희는 짧게 답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이 실망하겠지만. 민수의 목소리에 살짝 의외라는 톤이 섞였다. 순희는 한 번도 아이들 생일을 빠뜨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우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고모님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순희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됐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날 밤 순이는 지난 20년간의 통장 내역과 각종 서류들을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았다. 자신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다.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 내역도 함께 출력해주세요. 순이는 창구 직원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1시간 후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든 순이는 근처 카페에서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민수 명의의 사업자 대출 4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총 3억 원 규모였다. 지영의 카페 창업 대출 8천만 원에도 순이의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 서명한 문서였다. 민수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받은 2억 원짜리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다. 순이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이상하네. 순이는 중얼거렸다. 그때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고모님 도장이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라고 했었다. 제가 새로 맡은 프로젝트 관련 서류인데 형식상 어른 보증이 필요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때 순이는 민수를 믿고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었다. 그것이 2억 원짜리 연대보증서였다는 것도 모르고 은행을 나온 순이는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점이 좋은 곳을 골랐다.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순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내 경제적 착취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착취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속임수를 써서 연대보증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순이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대보증 철회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유언장을 변경해서 재산 상속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이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법적 다툼보다는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다. 연대보증 철회와 유언장 변경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연대보증 철회 시 해당 대출들이 즉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20년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다. 민수와 지영의 패턴이 이제 보였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갑자기 연락이 잦아지고 지원을 받고 나면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다. 결혼식 때도 그랬다. 결혼식 비용 5천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었다. 고모님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고모님만 믿고 있어요. 같은 말들을 달고 살았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다. 지영의 카페 창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요청하면서는 고모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성공하면 고모님께 매달 용돈 드릴게요. 라고 했었다. 하지만 카페 오픈 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자는 제안도 계속 미뤘다. 아이들 교육비도 그랬다. 현우와 민지의 학원비, 영어 유치원비를 대신 내줄 때는 아이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라고 했지만 정작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순이는 일기장을 꺼내어 그동안의 기억들을 적어나갔다. 2018년 3월 민수 사업 확장 자금 1억 원 지원. 고모님 덕분에 큰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4-6월 연락 거의 없음. 2019년 12월 현우 영어 학원비 월 80만 원 지원 약속. 아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고모님만 믿고 있어요. 2020년 1월 4월 코로나 핑계로 만남 계속 연기. 2021년 여름 2억 원 연대보증. 형식적인 서류라고 속임. 2021년 8월 11월 바쁘다며 연락 안 받음. 패턴이 너무나 선명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최고의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되었다가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기차는 늙은 고모가 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영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올린 사진들이 있었다. 일본 오키나와 여행 사진들이었다. 가족 4명이 리조트에서 찍은 행복한 사진들. 그런데 순이는 그때 민수에게 전화를 받았었다. 고모님, 죄송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명절 모임을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순이는 혼자 쓸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면서 해외여행은 다녀온 것이었다.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순이는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았다. 결심했습니다. 모든 연대보증을 철회하고 유언장도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연대보증 철회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 작성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어디에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순이는 잠시 생각해봤다. 강남구에 있는 독거노인 복지관과 고아원에 절반씩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을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 주고 싶으신가요? 아파트 옆집에 사는 박미경 씨. 20년 동안 정말 가족같이 지내왔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몇 명에게도 작은 금액이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에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연대보증 철회 공문이 발송되고 3일 후 순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민수에게서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고모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이야? 순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모님이 연대보증을 철회하셨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그거? 순이는 태연하게 답했다. 변호사님이 정리하라고 하셨어.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일들은 줄여야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왜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미리 말해? 처음에 연대보증 설 때도 제대로 설명 안 해줬으면서?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고모님, 혹시 화가 나신 일이 있으세요? 지영이나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실수? 순이는 쓴 웃음을 지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당장 찾아뵐게요. 오지마.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고모님, 제발요.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큰일 나요.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야? 어른이잖아.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다. 두 번째 전화는 지영에게서 왔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들었는데 연대보증을 갑자기 철회하셨다고요? 그랬어.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요즘 연락을 좀 못 드렸는데 카페 일이 너무 바빠서. 바쁘다고? 순이는 핸드폰 스피커를 켜고 지영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했다. 일주일 전에 올린 사진이 있었다. 친구들과 강남에서 브런치를 먹는 사진이었다. 브런치 먹을 시간은 있으면서 안부 전화할 시간은 없었구나. 네? 그게 무슨... 지영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고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고모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한다고? 순이는 웃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지영은 순간 말이 막혔다. 고모님, 그게 혹시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으셨나요? 이상한 얘기? 너희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인데 이상한 얘기라고? 고모님, 제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만날 필요 없어. 20년 동안 충분히 봤어. 순이는 또 전화를 끊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들도 쏟아졌다. 고모님,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나 봐요. 용서해주세요. 고모님, 대출금 때문에 정말 큰일 났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고모님, 현우와 민지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만나요. 순이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다. 이제 아이들까지 방패막이로 쓰는 모습에 더욱 실망했다. 다음 날 순이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유언장 변경도 완료됐나요? 네, 어제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카분이 변호사 사무실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지 마세요.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참, 연대보증 철회로 인해 조카분의 대출 4건 모두 즉시 상환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카 며느리분의 카페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순이는 담담하게 답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바뀌지 않을 거예요. 67년 동안 살면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날 오후 순이는 오랜만에 옆집 미경이를 만났다. 미경이는 순이보다 5살 어린 62세로 20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이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순이야,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좋은 일 있어? 달라 보여? 응, 얼굴이 밝아졌어. 뭔가 짐을 덜어낸 것 같은 느낌? 순이는 미경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카페에서 들은 대화부터 연대보증 철회까지 모든 것을. 아이고,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조카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미경이가 혀를 찼다. 매번 올 때마다 고모집 구경하면서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될까 하는 눈빛이었다고. 그런 눈빛이었어? 응, 그리고 지영이도 마찬가지야. 순이 너한테는 정중하게 굴지만 나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거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 같더라. 순이는 미경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었는지 깨달았다. 미경아, 나 유언장에 너 이름도 넣었어. 뭐? 갑자기 왜? 20년 동안 정말 가족같이 지냈잖아. 내가 아플 때도 돌봐주고 외로울 때도 함께 있어주고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야, 그런 건 당연한 거지.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날 저녁 순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저녁을 먹었다. 혼자 사는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민수와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순이는 집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모님, 저예요. 민수예요. 순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고모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이웃들이 다 들어요. 제발 한 번만. 순이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민수와 지영, 그리고 현우와 민지까지 와 있었다.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모습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민수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다.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고모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모르겠어? 순이는 차분하게 답했다. 네, 정말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대보증을 철회하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현우야, 민지야. 순이가 아이들을 불렀다. 너희는 방에 가서 TV 보고 있어.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 해야 해. 아이들이 방으로 가고 난 후 순이는 민수와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백화점 8층 카페에서 했던 대화 기억나? 민수와 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게 고모님이 거기 계셨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거기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고모님, 그건...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이가 손을 들어 막았다. 20년 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더라. 그냥 걸어다니는 ATM이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고모님.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지영이 울먹였다. 스트레스? 내 죽음을 바라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야? 고모님,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 순이는 웃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챙겨준 사람한테 죽으라고 하는 게 농담이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고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민수야,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순이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지난 20년 동안 너희한테 준 돈 목록이야. A4 용지 3장에 빼곡히 적힌 내역을 보며 민수와 지영은 말을 잃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신혼집 전세자금 2억 원, 지영이 카페 창업자금 8천만 원, 민수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 아이들 교육비 연간 1천만 원씩 7년간. 순이가 하나씩 읽어나갔다. 총 5억 3천만 원이야. 고모님. 지영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받아놓고도 내 죽음을 바랐다는 거지? 5억이 부족해서? 고모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지. 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만 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고모님을 정말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순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그것은 지영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출력한 것이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지? 아이들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런데 왜 오키나와 여행은 갔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올해 추석에도 바쁘다고 했는데 그날 친구들이랑 제주도 골프 치는 사진도 올렸더라. 순이는 한 장씩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나한테는 시간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시간이 있었구나. 나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고모님, 그건...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봐. 순이는 연대보증 서류를 꺼냈다. 작년에 형식적인 서류라고 했잖아. 2억 원짜리 연대보증이 형식적인 서류야. 그때는 정말 급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급해서 나를 속인 거잖아. 순이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민수야, 지영아, 너희는 20년 동안 나를 속였어. 사랑하는 척, 감사하는 척, 존경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죽음을 바랐어. 고모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없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유언장 바꿨어. 민수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리고 몇몇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고모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 울기 시작했다. 용서? 20년 동안 나를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고모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순이는 웃었다. 너희는 아이들까지 방패막이로 쓰는구나? 순이는 현우와 민지를 불렀다. 현우야, 민지야, 이리 와봐. 아이들이 나오자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할머니가 앞으로 못 볼 것 같아. 아빠,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왜요? 할머니 왜 울어요? 현우가 순이의 눈물을 닦아줬다. 할머니는 현우랑 민지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런데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 아빠가 거짓말했어요? 민지가 민수를 바라봤다. 현우야, 민지야, 너희는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어? 안 돼요. 할머니 죽으면 안 돼요. 두 아이가 순이를 끌어안았다. 그런데 아빠, 엄마는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정말이에요? 현우가 물었다. 민수와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현우랑 민지를 사랑하지만 아빠 엄마랑은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하지만 현우랑 민지가 커서 할머니를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돼. 순이는 아이들에게 키스를 해주고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 고모님, 제발.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도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 못하는 게 답이네. 순이는 현관문을 열었다. 이제 정말 가. 다시는 오지 마. 고모님, 가라고. 민수와 지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현우와 민지가 뒤돌아보며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이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민수와 지영이 떠나고 일주일 후 순이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강남 소재 카페 지영스 카페 갑작스런 폐점. 지영의 카페가 문을 닫은 것이었다. 순이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미경이가 소식을 전해줬다. 순이야, 너희 조카 이사 간다더라. 어디로? 경기도 어디라던데 아파트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그리고 민수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네. 회사가 어려워졌나 봐. 순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관심이 없었다. 후회는 안 해?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혀. 오히려 왜 진작 그러지 못했나 싶어. 그래, 잘했어.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지. 순이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독거노인 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였다. 일주일에 3번 자신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을 도왔다. 순이 씨, 정말 고마워요. 복지관 관장이 말했다. 요리도 잘하시고 어르신들이랑 대화도 잘하시고. 혹시 전에 이런 일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외로웠던 경험이 있어서. 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 한 분이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야, 나도 조카한테 속은 적이 있어. 30년 동안 키워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재산만 노리고 있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처럼 정리했지.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순이는 자신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았다.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은 요리 강습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요리를 배웠다. 순이 씨는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요리 선생님이 칭찬했다. 혹시 나중에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식당요? 네, 요즘 집밥 전문점이 인기거든요. 순이 씨 같은 분이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순이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세 번째로 시작한 것은 독서 모임이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60대 이상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이 책 어떠셨어요? 도서관 사서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특히 주인공이 6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부분이. 순이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도 나누게 되었다. 네 번째로 시작한 것은 여행이었다. 평생 가족 때문에 포기했던 여행을 이제는 마음껏 다닐 수 있었다.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혼자서는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즐거웠다. 혼자 여행 어때요? 호텔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물었다. 생각보다 좋아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유로워요. 순이는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누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6개월이 지나고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요리 강습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저녁에는 미경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새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셨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민수와 지영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스트레스, 언제 또 돈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모두 사라졌다. 그런 어느 날 순이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현우였다. 아직 7살이지만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못 간다고 해요. 할머니가 화났다고 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현우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편지를 읽은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잘못에 희생양이 된 것뿐이었다. 순이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현우와 민지와의 관계는 민수, 지영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며칠 후 순이는 현우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기다렸다. 학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만나고 싶었다. 할머니, 현우가 순이를 보고 달려왔다. 현우야, 잘 지냈어? 할머니, 왜 안 와요? 보고 싶었어요. 순이는 현우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따뜻함이 가슴에 전해졌다. 현우야, 할머니가 아빠,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현우한테는 화 안 났어. 그럼 이제 집에 와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현우가 할머니 보고 싶으면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정말요? 단 아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의 비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순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우와 민지를 따로 만났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순이에게 작은 기쁨이었다. 하지만 민수와 지영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순이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순이야, 정말 달라졌네. 미경이가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그런가?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여유로워 보여. 순이는 요리 강습에서 만난 친구들과 작은 식당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순이네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관 근처에 작은 식당을 내는 것이었다. 수익금의 일부는 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이었다. 정말 하실 거예요? 복지관 관장이 기뻐했다. 순이 씨 요리 드시고 모든 어르신들이 칭찬하셨거든요. 네,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요. 어느 날 순이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미경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순이야, 너희 조카 지영이가 병원에 입원했대. 무슨 일로?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 카페 문 닫고 생활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나 봐. 순이는 잠시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20년을 함께 지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민수도 교통사고 났다던데 택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대. 현우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던데
요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더라. 갑자기 생활 수준이 떨어지니까. 순이는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다. 며칠 후 순이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민수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편지였다. 고모님께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입원했다는 소식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고모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고모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그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고모님을 돈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영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모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고모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아이들만큼은 할머니를 보게 해주세요. 현우와 민지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합니다. 고모님의 건강을 빕니다. 민수 올린 편지를 읽은 순이는 긴 시간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연기일까?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순이는 이미 그들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삶이 훨씬 행복했다. 몇 주 후 순이는 답장을 썼다. 민수에게 편지 잘 받았다. 너희가 후회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너희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 20년 동안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는다. 아이들과는 앞으로도 가끔씩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너희와는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통보다. 너희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는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아이들에게만큼은 진실한 부모가 되어라. 순이 편지를 보낸 후 순이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시간이었다. 68세가 된 순이는 순이네 집밥 식당을 열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다. 사장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엄마 손맛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혹시 비법이 있으세요? 사랑이에요. 순이가 미소를 지었다. 음식도 인생도 사랑으로 만들어야 맛있어져요. 순이는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조건 없는 주기만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순이가 하늘의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조카한테 이용당하지도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바람이 살짝 불어와 순이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순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67세에 깨달은 것이지만 늦지 않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68세의 새로운 출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순이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설레는 마음이었다. 2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순이가 70세가 되던 해 현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찾았고 순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났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현우가 말했다. 어떻게? 예전에는 맨날 화내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즘은 웃으면서 저희랑 놀아줘요. 그리고 택시 운전하는 것도 재미있대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도 새로운 일 시작했어요. 집에서 반찬 만들어서 파는 일이래요. 할머니처럼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들도 진짜 자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순이는 현우의 맑은 눈을 바라봤다. 현우야, 할머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아빠가 정말 변했다면? 그럼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현우와 헤어진 후 순이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말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야 할까? 며칠 후 순이는 결정했다. 민수에게 직접 연락했다. 고모님, 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민수야, 만나자. 네, 정말요? 응,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일주일 후 순이와 민수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진지해 보였다.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들어 사과받으려고 만나자고 한 게 아니야. 순이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수야, 너 진짜 변했어?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고모님 없이 살아보니까 고모님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만? 아니요. 마음의 지지가 더 컸어요. 고모님이 계실 때는 뭔가 든든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순이는 민수의 눈을 보며 진심을 파악하려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고 있어?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 힘으로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영이는 집에서 반찬 가게 하고 있어요. 작지만 점점 단골이 늘고 있어서 우리 둘 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 고모님, 저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를 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가 필요해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다. 민수야,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 식당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네, 현우한테 들었어요. 정말 잘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너희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순이가 계속 말했다. 아이들은 다른 문제야. 고모님, 앞으로도 현우, 민지와는 계속 만날 거야. 하지만 너희와는 예전 같은 관계는 불가능해.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들이라도?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다시는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마. 둘째,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지 마. 셋째, 거짓말하지 마. 네,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 욕하지 마. 그런 적 없어요. 현우가 말했어. 아빠가 할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다고.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 슈리,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바쁘다고만 해? 네, 알겠습니다. 순이는 일어났다. 민수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시 실망시키면 정말 끝이야. 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한 달에 2번씩 아이들과 만났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민수, 지영과도 짧게 만났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관계였다. 과거에 무조건적 지원은 없었지만 최소한의 가족 연결고리는 유지하는 것이었다. 민수와 지영도 점차 변화했다. 더 이상 순이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성장하고 있었다. 현우가 중학생이 되던 해 순이는 75세가 되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현우가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넸다. 고마워, 현우야.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식당 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럼 할머니가 요리 가르쳐 줄까? 정말요? 와! 그날부터 현우는 방학 때마다 순이의 식당에서 요리를 배웠다.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었다. 순이가 80세가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다. 순이네 집밥이 지역 맛집으로 선정된 것이었다.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왔다. 80세에 시작한 식당으로 성공한 순이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다. 할머니 유명해지셨어요. 민지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다. 그러게, 신기하지? 인터뷰에서 순이는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80세든 90세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일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죠. 그게 뭔가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순이에게는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다.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는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60세에 이혼하고 우울했는데
할머니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할머니 식당에 꼭 가보고 싶어요. 순이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그의 크리스마스, 순이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민수와 지영이 아이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것이었다. 고모님, 저희도 고객으로 와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서 와, 앉아. 와, 할머니 식당 정말 멋있어요. 민지가 감탄했다. 순이는 그들에게 특별 메뉴를 대접했다. 20년 전 민수가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된장국, 지영이 좋아했던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맛있어요, 고모님. 지영이 말했다.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고마워.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모님, 저희가 진짜 바뀌었어요. 고모님 덕분에. 내 덕분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 노력한 거지. 하지만 고모님이 그때 단호하게 정리해 주시지 않았다면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때로는 사랑이 단호함으로 표현되기도 하지.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민수가 망설이다 말했다. 사랑해요. 순이는 잠시 놀랐다. 민수가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수가 사랑한다고 했다. 진심이었다. 13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 관계를 만들었다.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순이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성공했어. 순이가 하늘의 남편에게 말했다. 조카도 진짜 어른이 됐고 나도 진짜 나 자신이 됐어.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순이의 뺨을 스쳤다. 순이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메뉴 개발, 복지관 어르신들과의 요리 교실, 현우와의 요리 수업. 80세의 인생이 이렇게 바쁘고 행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 20년 전 그 카페에서 들었던 잔인한 말들이 결국 축복이 되었다. 그 말들이 없었다면 순이는 평생 이용만 당하며 살았을 것이다. 이제 순이는 알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순이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